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개임시회 제11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증인 비공개 건을 의결하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종합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참고인 추가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추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증인 비공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 중 2인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전 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질의 답변 내용은 공개하되 이분들의 성명과 얼굴은 비공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비공개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조금씩 늦어지는 쪽으로 철저하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저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들의 수사 조작 기소 관련해 그동안 청문 국정조사가 한 달여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도 밝혀지고 또 많은 것도 돌아보는 과정. 언제나 진실은 가려진다고 가려지지 않는 진실은 세월이 지나 또 꼭 드러나기 마련. 오늘은 진실이 이야기되고 진상이 규명되고 그래서 역사 속에 또 진실이 기록되는 날이 기원합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준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김현철, 김국훈, 봉지욱 세 분을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기 위한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박성준 위원님 외 7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배부해드려요. 자료 배부와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합니다. 먼저 의사 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의사 일정 제3항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현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위원 총 20인 중 찬성 13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의사 일정 제3항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오늘 회의에 김현철, 김국훈, 봉지욱을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국민의힘 2분, 더불어민주당 2분, 이교섭 1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양보하시고자 하니 김영동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어려우세요. 벌써 한 달 5주째 되어갑니다. 저희가 피켓도 쳐놨지만 5주 동안 한 달여 동안 저희가 이 국조특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주요 건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한 판단이 단순한 한두 개의 증거 오염으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수백 개, 수십 개의 증거로 확인이 되었고 그 재판기간 또한 엄격하게 증거재판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2022년 1월부터
이제부터는 검찰의 피신 조서가 법원에서 부인하면은 피고인이 말입니다.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법이 개정되었죠. 형소법이. 그동안 진행된 법원의 판단은 이른바 법원에서 다시 한번 수사와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더더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조가 이른바 민주당과 여당의 일방적으로 오늘도 보셨겠지만 참고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증인을 취사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된 국조특위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본 위원께서 말씀드린 안타깝게도 이재명 재지우기 국조였다 결과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위원장님 좀 전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른바 김성태 증인이 위원장님 방에 들어갔다는 게 맞습니까? 확인해 주시죠. 우리 방에 들어온 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방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네. 내 방에는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었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 방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서영교가 위원장 방에 들어갈 때 확인이 되면 사과하시죠? 네. 자, 내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아니, 그건 정중한 사과를 넘어, 김성태 씨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김성태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김영동 의원, 김성태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김성태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김성태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일면식도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주 잘 됐습니다.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말이 금방 밀리네요. 자, 중요한 것은, 서영교 위원장 방에는 일찌감치 보좌진과 의원들의 사전회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방에는 일찌감치 보좌진과 우리 의원들의 보좌진이 거의 다 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의원님들이 다 와 있어서 서영교 위원장 방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주장이 아니라 그렇다니까. 뭘 참다. 예. 자, 이제 박성준 위원 토론해 주세요. 김영동 의원은 좀 헛발질하고. 네. 제가 의사진의 말은 좀 하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송석준 의원 거짓말에 한 명 더 추가. 잠깐 제가 진행할게요. 예, 진행하십시오. 우리 점잖은 김영동 간사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아이고, 얼굴이 빨개졌어. 오버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얘기. 얼굴이 빨개졌어. 국정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던 이런 조작과 기소와 관련된 표적수사, 기획수사라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편의 영화들을 보면은 이 영화가 오버랩이 됩니다. 네가 범인해라. 영화 부당거래가 생각이 나고 이호남이 등장하는 공작이라는 영화가 등장하고 이 영화의 복합체가 검찰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공작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것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검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창형 어떻게 들리냐고 하니까 재창형이라고 들린다고 했고 그것을 실장님으로 바꿨던 것이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드러났고 너무나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2022년 대선 당시에 대변인이었어요. 그 당시. 그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막에서 바늘 찾는 거다. 우연의 일치가 김만배가 윤석열 집을 사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중간 다리에 박영수라고 하는 검사가 있었고 그 당시 조우영의 부당거래에 대한 수사를 누가 했냐면 윤석열이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고 근데 오늘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이 영화에 벗어나지 못해 부당거래와 조작에 능해 지금도 어디서 지금 김성태 증인이 서영교 위원장을 만났다고 지금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고 조작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걸어놓은 게 두 분 중에 정해요. 누가 할 건지. 나경원 의원, 박규택 의원 중에 누가 할 건지 그러면 국민의힘의 규택 의원 토론하세요. 박성준 간사님께서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 집안 사람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보니까 영화 아수라 정말 판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참고인 채택하겠다고 하는 이 세 분 원래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오늘 증문회에 부르려면 사전에 참고인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정식으로 소환하는 게 맞았죠. 근데 오늘 갑자기 전혀 논의가 없다가 이 세 명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바로 참고인 혜택을 하겠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오늘 참고인을 하실 때는 이 3명은 벌써 민주당의 의원님들하고 오늘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날 참고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오늘 불러가지고 오늘 나오는 거. 이렇게 국정조사를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 그러면은 위증의 책고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똑같이 이랑 같이 하에서 우리가 증언을 들어야지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본인은 위증의 책임을 안 지고 허황된 이야기 실컷 하려고 지금 오늘 아침에서야 부랴부랴 이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참고인 체계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이거는 조작 청문회인 거 조작.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동 간사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다 근거가 있어서 하니까 위원장실 앞에 입구에 있는 녹화된 내용 행정이상입니다. 우리 네, 야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예. 우리가 모두 다 사전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쵸? 우리가 모두 다 사전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 사전회의가 위원장실에서 하고 있었다니까요. 사전회의를 위원장실에서 하고 있었다니까. 참나. 김영동 의원은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법적 조치 바로 해드릴 테니까. 나가서 이야기해요. 법적 조치 바로 해드릴 테니까. 자, 뭘 못해요. 못하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니까 그러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자꾸 하면 지적도 합니다. 그리고 발언권도 정지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네. 야, 내가 보니까 이 판을 이상하게 흔들려고 작정을 했구만. 박선원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이건태 의원 하시겠습니까? 예, 박선원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동 간사님 발언권 받았으니까 좀 본인 말씀하실 때 가만히 누가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누가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으면 될걸? 자, 네. 예, 오늘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실이 있었음. 온갖 조작, 압박, 협박, 회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도 언제 어디서 무슨 돈을 줬는지 확인도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김영동 간사가 판을 뒤집어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아까 분명히 김영동 간사가 김성태 증인 일면식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시 20분에 봤다고 했죠. 김영동 간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방에 들어간 게 9시 8분이고 그랬을 때 차기근 의원 외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동 간사는 오늘 핵심 증인을 일면식도 없다고 그랬는데 박규택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도 일면식도 없어요? 나경원 의원 일면식 없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송석준 의원 일면식 없어요? 아니 신동욱 의원 뭐 캥기는 게 있어요? 캥기구만. 아니 그가 어젯밤에 저녁 시간 이후에 오늘 나오는 핵심 증인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오다가다 만났어요. 오다가다 길에서 어젯밤에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님 안 만나셨죠? 윤상현 의원 그럴 분이 아니니까 같은 인천이라. 이상희 의원님도 그러실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만났죠? 그러니까 서로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동욱 의원님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구만. 9시 18분에 내가 그 방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수선하게 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혹시 핵심 예, 차규근 의원님. 예. 예,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덫에 걸려들었어요. 예,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 차규근 의원님 토론하세요. 예. 예, 조국에서 차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동 의원님, 김성태 씨가 우리 서영교 위원장실로 온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 제일 먼저 그 방에 갔습니다. 9시 한 20분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오셨고, 저는 그 위원장실에서 도착하신 다른 의원님들과 그리고 모든 보좌관들과 하고 해가지고 9시 50분 7분까지 그 방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방에서 그 방에 있을 때 김성태라는 분 외부인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쪽을 보지 않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갖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김영동 의원님께서 국정조사로 엄격한 증거 재판으로 모든 사건들이 진행된 걸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염되고 조작된 증거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진행됐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제2지옥이 국조로 확인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이재명에게 없는 죄 무조건 시욱이 조작, 수사, 기소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곽효태 의원님께서 이제 영화인 가족으로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위조 요건 14개로 리오나미 필리핀에 출국 해석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곽효태 의원님께서 보신 영화는 아날로그 시대 영화였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
문제예요. 2017년 12월 필리핀은 생체 정보를 활용한 출입국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고 2018년 4월 중국 역시 전면 도입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리오남은 필리핀 입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배 타고 섬나라 자, 이제 토론 끝났습니다. 토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서영교 위원장실에 서영교를 만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김영동 위원의 발언은 허위이고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의 조작, 이런 식의 허위,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 정치,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을 사적으로 동원해서 이 일들을 벌여진 것들을 우리는 국정조사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밝혀졌고 이제 진상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진실이 규명되는 그런 날이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하세요. 진행하면서 그 발언에서 하세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구만.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실에서 들어온 적이 없다는데. 아니, 그건 자기가 봤는지 어쩐지. 위원장실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자신 있으면 나가서 기자회견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김영동 위원 잘못한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 판을 호도하지 말고 네, 기자회견 하세요. 나가서 기자회견 하세요. 바로 법적 조치해 드릴 테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토론 종결을 찬성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 이쪽에서 지금 우리는 서영교 위원장과 서영교 위원장실에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김성태 증인은 들어온 바 없어요. 증언합니다. 다음.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그러면 토론 종결을 신청하시겠습니까? 토론 종결을 제안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 전에, 아까 곽규택 의원 발언했죠? 그러면 신동욱 의원이 얘기하세요. 신동욱 의원 1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1분 이야기하고, 우리 전용기 의원 1분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웅 의원께서 제가 뭘 어젯밤에 만나요. 여기 앞에서 9시 시끄러워요. 조용해 시끄러워. 9시 40분에 제가, 그러니까 공작하지 말으라고요. 좀 시간 멈춰주세요. 하세요 빨리. 시간 멈춰주세요. 다시 1분. 그냥 하세요. 다 지나갔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9시 40분에 김성태 증인이 서영교 위원장 방송에서 이러는데 내가 거기서 만났어요. 오늘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나와야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얘기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저보다 일찍 와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김성태 증인이 그 방에 들렀다가 나왔어요. 그 증인을 물으면 안 되지. 그거는 우리 보좌진들 그냥 CCTV 보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두 간사 가서 30분만 확인합시다. 그러면 왜냐하면 잠깐만 시끄러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김성태 증인을 본 적도 없으며 김성태 증인은 우리 위원장실에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바로 법적 조치해드릴 테니까. 전용기 위원. 적당히 좀 합시다. 또 1시간 지나갔잖아요. 맨날 들어와가지고 1시간 동안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우리가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12시 되면 증인들 집에 다 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방해할 겁니까 계속? 한 달 동안 지금 회의 방해한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좀 그만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윤석열 의원님이잖아요. 증인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방해만 하냐 이거예요. 지금 김성태 증인이 검찰 회유 압박 제대로 본 증인 아닙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증언을 못하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저는 위원장님 회의 종결해 주시고 이제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선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그 20분부터 있었다 안 합니까? 좀 그만하고 이제 회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들고 김동화 의원님 등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본인에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김동화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
찬성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건태 의원님 등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석위원 총 20인 중 찬성 13인, 반대 6인, 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20인 중 찬성 13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참고인 3인은 이후 회의부터 출석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종합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 증인 22인과 참고인 1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17인과 참고인 1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되어 있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증인 5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현재 출석하지 않은 증인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용환 서울고등검찰청장 청검사장 직무대행, 김태훈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오후에 출석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대신하여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 말씀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치지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증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간 토론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고자 하실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증인을 참고인을 먼저 호명하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긴 시간을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긴 시간을 이야기했고요. 증인들 증인선서 다 하셨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차관은 회의 참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지금 모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좀. 이것저것 딴지 걸지 말고.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오시면 이 선서를 다시 하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국방부 차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증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대참이 가능합니다. 대참이 가능하고 그건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면서 대참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여기 계시다가 잠깐만 들어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참석하셔서 계시다가 그 일정상 국방부 차관이 대참하기로 했고 그렇게 대참한 겁니다. 자, 잠깐만요. 아니, 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장관 대신 여러분이 질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 대참했습니다. 증인은 우리가 의결한 증인은 국방부 장관이십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니 오늘 대참하신 우리 국방부 차관께서는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인 선서에 관한 책임은 국방부 장관과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국방부 차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까? 자, 잠깐만요. 저기 박성준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판단하세요. 네, 자, 국민 여러분, 오늘은 기관 증인들이 오셨습니다. 답변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청문회를 기관 증인들이 오셔서 답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요청하신 기관장, 국방부를 대표한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에 오셔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국방부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참을 제가 허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아니, 국방부 차관은 증인이 아니에요. 대참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상의해 주시고요. 나가서 상의해 주시고요. 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들 간에 상의하세요. 국방부라고 하는 기관을 대표한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을 위한 대참입니다. 자,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선택했거든요. 그럼 국방부 장관이 없으면 누가 대신합니까? 국방부 차관이 지금 대참하죠? 국방부 차관이 왔어요. 자, 주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상의를 좀 하세요. 자, 그 사이에 간사간 상의하시고요. 간사간 상의하시고, 자,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거기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의를 좀 하시라니까요. 김영동 의원 시작부터 발목을 잡더니, 여러분은, 자, 잠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질의하시면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작정했습니까? 자, 윤상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증인 그다음에 상의를 하세요. 나가셔서. 간사가 왜 있어? 그러니까 나가서 규정이든 상의든 하시라고요. 자, 나가서 상의하세요. 아까 이상한 거 이야기해서 얼굴이 빨개지더니 지금 나가서 상의하세요. 자, 박성준 간사님 앉으시고요. 예, 진행하십시오. 예, 오늘은 중요하게 답변, 애초부터 윤석열 정치 검찰들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오늘도 재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정치 검찰을 사유화했는지 오늘 낱낱이 보시자고요. 무슨 짓들을 했는지 낱낱이 보시자고요. 들어가세요. 자, 우리 윤상현 의원 질의하세요. 예. 김성태 증인이 이쪽으로 오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빨리 오라고. 저희가 절차대로 가도록 할 테니까요. 예,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거나, 여러분, 저희가 국정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관장분들이 등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관장들께 당연히 오늘도 기관의 대표로 온 거예요. 여러분, 국정감사를 할 때, 자, 여러분, 국정감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이럴 때 모두 다 기관장들이 오십니다. 그럴 때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나 아니면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국방 관련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대참을 허하는 게 이게 국회 회의의 일정 아닙니까?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국정감사를 할 때 기관이 옵니다. 기관의 장들은 전부 다 증인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서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등을 하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대참을 위원장이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영동 의원 더 얘기하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더 얘기하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이것은 청문회 증인을 바꾼 게 아니에요. 대참이에요. 자,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의 회의 운영 사항입니다. 질의하세요. 우리 김성태 증인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갑자기 나오셨어요? 민당 측에 설득해
회유가 있었죠. 누가 설득하고 회유했어? 빨리 말씀하셔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인정 안 하면은 뭐 전혀 그런 사실 예? 그런 사실 그런 사실 없다. 네. 오이중 넘버원. 두 번째 이번 대북 이 쌍방울이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경기도가 하는 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또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대납. 왜 대납했습니까? 경기도 측의 대납의 요구가 있었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답변을 못하는 판에 답변 못하는 걸 그러려면 왜 나오셨어요? 대납 요구가 있었고 또 그러니까 나왔죠. 기업도 띄우고 주가 부양도 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예. 또 대통령 되면 꼭 먹고 알 먹고 정책 후원자로 하고 이런 목적 때문 아닙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만난 적 없죠?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 몇 번 했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다 방송에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심양에서 이화영 부지사 졸랐잖아요. 그래서 통화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돈 되는 거 좀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결국 모든 경기도 지사가 하는 모든 사업을 공적 사업을 쌍방울에서 돈을 대준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2018년 11월 심양에서 김성애 북한 아태 평화의 실장 만났죠. 예, 답변이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술 마셨어요.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김성애 실장이 이화영이 못 믿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왜 돈을 안 주냐 하니까 우리 증인께서 내가 돈 되겠다. 1,000만 불에 되겠다 얘기했죠.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맞죠? 거짓말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500만 달러 갖다 주시죠. 2019년 5월까지 500만 달러 전부 다 주죠. 그리고 쌍방울에서 소위 말해서 1,000만 불 어치 내 갖다 주고 그리고 사업권 따려고 한 거 맞죠? 맞습니까? 성방울 거는 아니 재판 중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증인 정말로. 2019년 7월 리오남이 필리핀 오카다 호텔에서 만났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재판 그러니까 방영철 부회장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위챗으로 얘기하고 저녁 무렵쯤에 만나서 김성태 증인의 방으로 인도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그 당시에 얼마 줬습니까? 70만 불 주고 30만 불 도박해서 못 줬죠. 결국 300만 달러 줬잖아요. 결국 19년 초까지 심양을 통해서 300만 달러 해가지고 전부 다 총 800만 달러 준 거 사실 아니에요. 지금 무슨 재판 중이라고 그따위 거짓말하고 있어요. 증인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게 국정원 자료나 재판부 기록에도 다 나와요. 근데 왜 여기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박상용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그게 조작 기소예요? 거짓말로 윽박 지르고 연어 술 파티에서 거짓말 증언했습니까? 아닙니까? 답변 드린다면 뭐 그러면 재판부에서 전부 다 해서 지금까지 형 1년, 2년 6개월 받은 거 맞잖아요. 결국 본인이 형 받고 유죄 책임을 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박상용 검사나 강백신 검사가 하는 것은 조작 기소가 아니라 조작 기소로 한 게 아니라 파사 현장에 수사를 한 겁니다. 정적죄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여당이 조작 기소라고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국정원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을 여기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치우주기 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나 자유민주공화국이 무너지. 대북 송금 사건의 주 안점은 뭐냐? 2018년, 2006년도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2번이나 갔다 옵니다. 2018년 8월에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사의 평화 부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북한을 가요. 고려 호텔에 머무르는데 김성애가 실장이 와요. 그래서 둘이서 무슨 사냐?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 야, 우리가 황해도 스마트팜 비용 되겠다. 또 곁으로 50억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그리고 11월 달, 그 다음 달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아태평화 회의에 국제학술대회에 오라고 그래. 그때 누가 와? 이종희가 왔잖아. 이종희가 와가지고 부위원장이 와서 김성애는 못 오고 결국 이재명 지사까지 다 아련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건부터 시작하고 최종 합의서는 언제 쓰기로 했느냐? 2018년 10월 달에 가안으로만 만든 거야. 가안으로만 만든 이게 국정원 자료에 열람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가안을 만드니까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으로 방북을 하면 그때 최종 합의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대는 거예요. 500만 달러, 300만 달러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선발대로 먼저 가기도 하잖아요. 결국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가 하는 거를 알았느냐?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죠. 당연히 보고받았어. 당연히 관여했어.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송금, 이 쌍방울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고하고 관여했어요. 2020년 5월 20일 최백은 TV에 나가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보안사항입니다. 보안사항. 근데
어떻게든 저쪽에 요구 조건이 너무 높아서 딴 데 협력을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만들어서 결국 쌍방울이 다 대준 거. 결국은 국기문란한 거라.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조작 기소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한 거고, 쌍방울이 그 당시에 800만 달러 준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횡령 폐임이고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왜 여기 나와서 한마디도 안? 그럼 여기 못 나왔어, 김성태 증인. 예? 부르니까 나오죠. 그런 답변을 해야지.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김성태 증인. 아니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이렇게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제까지는 그러지 않으신 것 같네. 응? 사과하세요. 그렇잖아도 검찰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텐데 의원님까지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되죠. 그 발언은 빼시죠. 네, 그 발언은 삭제하는 걸로 하시죠. 네, 조져버리라고 하는 발언은 삭제하는 걸로 하시죠. 네, 다음입니다. 나가서 만난 것은 그쪽인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예, 김성태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우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워서 그간에 계속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어려워. 저는 이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찰, 나무굴 주리를 들어 거의 또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 수사를 생각.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분은 검찰 조작 수사의 몸인가 아니면 검찰 압박 조작 수사의 수가 된 희생하는 생각이 여러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남욱이 압박 진술을 당한 것은 남욱은 아주 상세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성태 증인도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굉장히 센 압박 수사를 받은 그런 흔적이, 제가 한번 김성태 증인의 접견 녹취록이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은 저것들하고 얘기할 게 없어. 저것들은, 이건 수원지검의 검사실을 증하는 정황, 저것들은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주의해. 새끼들 정말로 매너가 없는 놈, 더러운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없는 새끼, 이렇게 면회자한테 말을 했어. 또 김성태 증인에 가까운 사람인 김혜연의 접견 녹취록을 이렇게 말을 해요. 굳이 그런 거 추접스럽게 엘리트 집단이, 이 엘리트 집단은 검사들을 얘기하는 엘리트 집단이 공략, 사람들이 입장에서 갑질하는 게 월급 가지고 갑질하는 거나 지네들이 우리 기소권 가지고 갑질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뽑아와서, 김성태 증인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로부터 어떤 수준의 압박을 받았는지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대로 좀 얘기 좀 해. 을 바라시면은 제가 그 전에 조사 나이 어린 검사들이 저 압박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뛰거나 그런 사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 혼자 데려다가 매일 때리고 하루 뜬다고 참는다는데 가족연 17명 사람 치고 어느 대기업 수사하면서 어떤 기업 수사하더라도 아마 회사 내부자들 7명, 10명 그런 것들 원망을 많이, 저거 나온 거는 아마 그 당시 제가 안에 매일 약을 먹다 많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정도 표현을 사람들하고 이걸 가지고 잘 비화할 게, 아까 윤상현 말씀하신 민주당 그다음에 야당 여당 아무도 그러면서 신동욱 의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많으실 대로. 자, 그 임원들을 17명이나 임직원을 구속, 그래서 굉장히 큰 압박을 느낀 건 사실이다. 사실. 전에 말씀드렸다신 거 맞았다. 저 혼자 예를 들어 데려다가 매일 옛날 일본 수사들처럼 의문하고 그러고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문경했던 정말로 제가 만난 때문에 누가 정말 대성스럽게 합치도 하고 제 참도 창피합니다. 사실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 평생 민주당 검사 압박한다고 그래서 압박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압박의 수준이 예를 들어 혼자 데려다가 조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참 의원님들 꼽으시지 않았겠지만, 신동 남편, 사진영, 삼진영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놓고 핀셋으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희한하게 잘 알아가지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만 전부 다 훔치 갖다 준 거를 범인도피 이화영씨 컴퓨터 관련된 사람들 8명 컴퓨터 하나 없앤 걸로 8명 저 태국에 있을 때 참고 왔다 가면 범인도피 증거인멸, 이거 잠깐만요. 정말 보던 사람들은 절대 모를. 알겠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볼까요? 언론에다 말씀드리는 건 저희 한 수원지방법원에 시작할 때 취재에 말을 이화영 부사님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돼.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평가를 받은 거 상대를 안 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제가 이 부분은 관련된 건 향후에 판에 대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좀 더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받으시면서 이거요. 본 적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한 거죠. 예, 다음은 이상희 의원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오. 네. 나경원 의원으로 바꿨습니까? 네.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오. 원가기관이 임제부하고 작년에 정원 세 차례가 특별 법원 결문 하나의 사실에서 다 증거들이 하고 다지는 정리를 하면서 자 그건 부작을 시작이다. 부작도가 아니라 이건 부작이다.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국방 차관 기관진이 아니까 차관 것은 맞지 않다 하는다. 증인 참고인은 민주당 일방적으로 불렀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매일 아침에 마음대로이다. 이게 껌 예고하고 답정너 아까 우리가 김성 예선이 위원장에서 나오는 다 증언서입니다. 김성태 물어보다 아까 위원장실에 나온 말씀 훈장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잘 보고요. 물 마신가 들어가. 예, 그러니까 위원장실에 들어가서 나온 거는 맞네요. 훈장 아닌가? 오른쪽에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잠깐 들어가서 물 한잔 먹고. 자, 하여간에 이 부분은 CCTV로 확인하면 될까? CCTV로 확인하기다. 저희가 국회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대충의 얼개는 대장동 사건은 1차 수사팀은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2차 수사팀이 강압서 완전히 번복. 그리고 대부분은 뭐냐? 지금 당이 짝도라고 하는 말. 회장 성과 조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카자. 제가 국정원 어제 이것을 다 읽어봤다. 김성 기업병할 회장 아자. 그러면 민주당과 국정원의 짜놓 따르면 칸에 보낸 800만 불은 다가 조작 위한다 이 말하고다. 맞습니까? 조작. 전혀 사실 아니지만은 더 이상 제 재판에 관련된 게. 가 조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편의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그것이 고위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방비용에 된다. 이런 것은 500만 불 맞으면 재판에 관련된 거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이 아니라 그동안 증인께서 일관되게 말씀하다 방과정과 검찰 조사에서 칸에 보낸 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위 맞다. 일관을 하시다. 맞을까? 재판에 관련된 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내가 그 말하면 성당 주당 하시로 주당과 짜고 나왔다 이거요. 지금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부분만 나오면 그동안에 재판에 관련된 것이니까 상관없다 하고 말할 수 없다 하고 그리고는 뭐 검찰 수사가 장압 이런는 말씀만 하시만 시정을 제가 드리는 말씀과 주장한 것은 아니. 자, 7월에 국정원 보고서랑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를까 성태와 이호남은 미접촉 가능다. 오히려 그날 카지노 가고 사기 도박다. 국정원 감사 맞습니까? 70만 불 가져가서 땅 도박하고 카지노 가서 다 쓸까? 그건 사실 아닌데 재판에 관련된 거라. 사실이 아닌데 재판이라서 답변을 맞다. 김성태 회장께서 평생 주당이지만 민주당 정권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김성태 회장의 측근이었던 박용철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이호남을 저녁 무렵에 만났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는데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국정원 감사 보고서에는 오히려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하고 사기했다. 김성 회장을 아주 파렴 잡다. 그거 잘 알죠.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뻔합니다. 이 조작 기소라고 하는 이 조작이라는 국정조사 끝나면 껌하고 그리고 껌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소하고 김성 회장은 아마 후가까지 후가로 국정원 조사 보고서 없어요. 이거 마땅하다고 생각할까? 박영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28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더 뭐 할 일 있으면 다 하겠죠. 저는 이 이재명 정부가 해도 너무한 이렇게까지 사건을 자 정성호 장관 일이야. 네. 정성호 장 지금 정 원장은 리오나미를 만나지 않았다. 리오나미는 안 갔을 거라고. 그리고 박용철 부회장은 리오남을 김성태 회장이 만났지 한 명을 한. 자 그러면 위증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증 처벌해야 되는. 뭐 누가 위증 내봐야겠죠. 본인 생각에. 국가기관의 국자들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형사소송법 재심 사유에도 해당되고 중요한 거가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라는 게 뭐 판결이라는 게 증거 하나 갖고서 결정되는 건 아니자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추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 의원님의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오.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위원장님. 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위증한 것은 전부 다 위증으로 법적 조치합니다. 위증이 앞뒤가 딱딱 위증으로 떨어진 경우 법적 조치한다라고 하는 그 법적 조치는 국정조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원 이 차장님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국정원 사항이 있어가지고 네. 좀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국정원에서 3차례의 특별감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 차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선 그거는 말씀 들어보시고요. 그거는 한 차례 특별감사 중에 저희가 중간중간 정보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그렇게 3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감사는 한 차례입니다. 그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희 국정원장께서 지난 4월 3일 날 위에 특위 때 우리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
당시 이혼한 행적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 사항인데 그 보고는 그동안에 저희가 정보위원들께 이미 보고 드린 감사 결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을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아직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차장님? 어떤 금방 객관적으로 확인한 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7월 22일에서 24일까지 7월 22일에서 24일까지 이혼함이 그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6일에는 또 다른 제3국에 이혼함이 있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어느 법원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을 하시면 요거는 저희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오남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26일 이후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다른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 그것은 여권, 리오남의 여권 등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하여튼 그 내용은 바로 그 전 윤석열 국정원에서 다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옆이잖아요. 화장실 앞에.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번 김성태 증인 잠깐 나와보세요. 들어봐요. 자, 오늘 와서 서영교 위원장 방에 와서 서영교 위원장을 만났습니까? 이 자리 처음 뵌 거. 네? 이 자리 처음 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처음 보죠? 들어가세요. 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원장실에 와서 위원장하고 만나고 갔으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서영교 위원장실에 와서 서영교 위원장을 만나고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김영동 간사가 이야기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법적 조치 바로 해드릴 테니까. 자, 됐습니다. 아니, 됐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자, 다음 박선원 의원님. 아니, 신동욱 의원, 대장동에 그분이란 말도 없었는데 마치 그분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을 만들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신동욱 의원, 왜곡하고 웃지 말고 오도하지 마세요. 자, 다음입니다. 저기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태 증인 자 앞으로 나오세요. 동호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당연히 맨날 물고문이나 하던 들 아니야. 자, 증인 배상윤 회장하고는 가까운 편이죠. 시간 화나. 네, 다시 시간 왜 이래요? 정확히 합시다. 김의원 그만하세요. 유감표명은 신동욱 의원이 하세요. 김영동 의원,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감표명하세요. 잘못했다고. 자, 신의원 그만하시고 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송의원. 송석준 의원. 자, 한 번 더 위원장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할 시에 발언권을 정지합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증인은 배상윤 회장과 잘 아시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바로. 예, 배상윤 회장이 지난 4월 14일에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배 회장 본관과 업무 협박을 사업사 경기도사와 전관한 일이었어 위한 내용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 제 확인서를 알고 그 다음 배상윤 회장이 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잘 안 보이시 모든 일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이기 시작다. 이재명 지사 시작 국회에서 해사를 지키려고 했는데 과거 수사팀 한 고위 간부가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배상이다 잡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후에 예상대로 별건을 확대되었고 변론이 정해진 상황에 접하면서 섣불리 국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4년이 지났 이재명 잡기 위해 KH그룹은 현정 사상 얼마나 많은 수사를 당했는지 수백 차례 이르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아 아무 수사를 해도 관련 사실이 일어나지 차 검찰은 이번에는 경기도 대북 송금에 연결지어 별건 수사를 이어갑니다. 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아 수사는 본래의 범위를 과도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과정만 지사님 반복적으로 검찰은 정해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 직원과까지 구한 사람들은 희생간 수사의 혜를 회사 자료와 관련 10년 전 자료 출한 유명한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거의 저를 당한 사실입니다. 예, 지금 계속 국정원 건 이야기인데 국정원 건 이제
이재명 방북이라고 하는 이재명 방북 대가도 김성태 회장 이재명 만나서 북한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논의한 적 없습니다. 세 가지는 사실. 재판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오단 점을 향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방제라든지 대북 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2019년 5월 김성태 증인 이호남이를 중국 어디서 만났나? 답변되지 못한 점. 아니, 만난 것은 확인해 주셔야지. 못 만났죠? 안 재판에 만났죠? 관련된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드리나? 이 자료는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확인한 자료가 2019년 당시에 이미 확인된 자료입니다. 5월 6일 날 이호남이 대련에서 하고 5월 10일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지사 관련해서 이호남이하고 만났 그때 이호남이 퇴원을 하고 12일 웰차편으로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월 14일 평 체류했을 때 이호남이는 20살 정도로 수술을 겪었고 그 뒤로도 그러한 상태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호남 지사 방과 전혀 상관없도록 존재하는 경우 내의 기록. 이 기록을 보면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이호남을 만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이때 이호남이하고 만난 사진이라든지 이호남이와 직접 서명한 문서가 있을까? 없지요. 없어요. 아니 만났다 안 만났다도 말씀 못해요. 재판에 관련된 거라. 그러면 아니 재판에 관련됐더라도 지금 검찰에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만났다고 입증하는 사진 있어요? 이호남이와 같이 사진 찍고 5월 12일 날 이때 방영철이가 가가지고 그야말로 북한과 남한의 협력사업 거의 다 싹쓸이 해다시피 온 매우 중요한 날인데 그때 이호남이가 있었다 없었다를 증인 기억을 못 죄송하지만 똑같이. 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증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 대신 국정원에서는 이미 경기도하고 이호남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관하게 이호남이를 추적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증거가 2019년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정조사 때문에 다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아태 평화교류협의회와 마닐라에 가서 회의하기 전에 방영철의 지시사항이 2019년 7월 1일입니다. 즉 마닐라에 가시기 전 3주 전 발세요. 협의 안건 쌍방울 내부 자료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 이렇게 돼 다른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 추진 이런 말은 없어요. 쌍방울 내부건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쌍방울 측에서 300만 불 줬다고 한 돈의 저는 뭐냐면 방전비라고 국가기관 어디에도 방전비라는 누가 가 지사가 가든 통일부 장관이 가든 대통령 특사가 가든 저런 표현 자체가 존재 않아요. 기업에서만 존재하는 기업 용도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혼한 분 하기다. 7월 24일 만났다고 방영철 주장하는데 바로 그때 이혼하면은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일생 최대의 임무를 김영철 통정부장으로부터 하달받고 하노이는 자국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일부터 24일까지는 요남이 제3국에 있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또 다른 필리핀이 아닌 또 다른 제3국 다 저희들이 확인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객관적 사실로 예, 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드러난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이 사건에 관련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시다. 그 주사를 받다가 억지로 불어야 돼. 만들어서 불어야 돼. 만들어서 불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이 다 달 것 같아.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주사. 근데 이제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까지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은 리오남이 7월 22일부터 4일까지는 베트남에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는 게 그 당시에 국정원 자료로 확인이 되어 있고 그걸 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몰고 갔다는 걸 이제 아마 아실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국정원이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지 않은 건가. 예, 다음은 손소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오. 네, 김성태 증인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했고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 되자면은 그 당시에 포장 마시다가 배인과 정말 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요구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 비하를 했던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증인도 이 사건 이전에도 검찰과 악연이 많이 있었죠. 5번 정도라고. 증인이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정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증인께서 사업 확장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셨죠. 보니까 쌍용 자동차 인수를 검토한 적도 있던 걸로 알고요. 대북 사업도 비슷한 차원으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많은 고민을 하셨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이다. 검찰에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증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관계에 따라 네. 이 사실은 이 쌍방
쌍방울 사건, 이 대북 송금 사건 전에 변호사비 대납도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 사건이 계속 성격이 바뀌면서 수사를 계속 당한 거 아닐까? 이 수사를 당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2022년 대선 전에 네. 변호사 네. 나오시. 네. 이게 사실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지금 이 대북 송금까지 이야기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털리고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와 엮으려고 검찰에서 계속 몰고 간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증인께서는 이재명 지사 본 적도 없고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정성원 장관님께 네. 쌍방울 사건 저희 국정조사하면서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이 회의장에서 여러 번 틀어집니다. 이때가 이 녹취록이 됐던 때가 2023년 5월입니다. 도대체 왜 2023년 5월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를 2023년 9월에 국회에서 가결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읽어내려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에 이 문장이다.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이 부분이 체포 동의 요구서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연결된 거의 유일한 증거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녹취에서 했듯이 회유하고 가족 지인들 탈탈 털고 이화영 씨 허위자를 받아내고 그 내용을 체포 동의 요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더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공모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증거 11가지를 제시했고요. 4개가 김성태의 진술,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의 공문서입니다. 진술 외에는 다 공문서이고요. 공문서도 정말 황당합니다.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 방안 검토 보고, 이런 게 증거랍시고 이 공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체포 동의 요구서에도 적어놨고요. 결국에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들어보면 이 보고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보고했다 이상의 진술은 못 얻어낸 것이다. 그래서 공모하였다라고는 적시를 하겠는데 그것이 진술, 보고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대단히 궁색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뿐만 아니라 위증교사까지 체포 동의 요구서에 적시를 합니다. 위증교사에서도 이 한동훈 장관이 읽어내려간 요구서에서는 거짓말이 명백하게 적혀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 그래서 위증교사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위증교사는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은 체포 동의안에 이 위증이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것이 명백하게 허위사실. 2018년에 판단은 김진성 씨 증언과 무관하게 공직선거법상 법리로 이게 무죄 판결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회유를 했던 사실을 사실 확인했고 그 내용이 이 체포 동의 요구서에도 버젓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일이 과연 박상용 검사 선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었는가? 한동훈 장관이 읽어내려간 체포 동의 요구서 2023년 9월이었고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2023년 5월입니다. 그 사이에 이화영 지사를 조재현 변호사가 만나기도 합니다. 조재현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의 상관이었던 사람이다. 근데 1313호에서 수원에서 1313호에서 이화영 지사를 만나서 검찰의 최고위급도 다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박상용 검사 혼자 저지를 수 없는 어쨌든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매우 후반 절차를 좀 여러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조사, 재검제와 그렇습니다. 뭐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체계상 수사 검사가 수사 결과에 관련해 부장, 차장, 사장, 통역, 대검 모든 게 일반. 예, 우리 부자연 대행님, 예. 금방 법무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내용 위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개별 검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다 보고하고 결정을 하는. 네, 박상용 검사가 한당과 그 청문회를 피해서 청문회라고 진짜 청문회가 아닌 그걸 하면서 자신은 위에 부장 검사에 그리고 차장 검사에 검사장에 그리고 대검으로 매일매일 보고한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은 그들은 항상 이 내용들이 위로 보고되었고 지시되어 내려왔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과정이 박상용 검사의 발언으로 신동욱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 한번 드리고요. 오늘 그 진행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회의가 지방선거가
관련해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2시이고 법사위가 1시 40분에 좀 진행이 되어야 하면서 오늘 그리고 나서 본회의하고 나면 2시 반 정도에 저희가 다시 회의를 숙개하게 되는데요. 12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오전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네, 맞습니다. 속기록에 지우지 않는 것으로 하시죠. 네. 속기록은 삭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속기록에 삭제한다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삭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삭제 요구 뭐 이런 발언이 남는다고 하니까요.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정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감사원의 감사원장 여기가 감사원의 사신도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포심을 그런 테이블 하나 있고 양 의자 지금 이거를 바깥에서 문으로 해서 저쪽에 조사를 받으면 바깥을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아마 상급자가 와서 조사하는 과정을 굉장히 특별하게 마련되는데 다른 실제 조사하는 방에서는 요거는 감사원에 있는데 실제로 그때 조사하는 공개와 서해와는 운동이 별도의 조사시고 면적 실제 여기 감사원에 있죠. 당연히 여기 와서 조사받는 것은 구자연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거 저희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 영상 녹화실 아마 위원님 이번에 가서 오셨을 그런 형태를 제외하면 일반 검사실에서 참여가 있는 상태. 제가 갔을 때도 검사실에서는 바깥에서 볼 수 조사를 해제된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연영동 대공 남산 조사실 무섭게 여기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당신만 그냥 저렇게 안 되렵죠. 당신만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말 들으면은 감사원의 수사관 원하는 게 없는 그런 현장 영상인가요? 그래 보이지 않죠? 다음 강압 사례입니다. 지난번 특조위에서 말씀을 응원을 해주. 내가 데리고 일했던 사무관 서기관 과장에게 엄정한 지사람 내가 모셨던 상사들이 이러한 공개 조작을 실시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주장하고 아까 같은 그런 공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서 이러한 강압적인 할 수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할 상황이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하동수 지난번이 나와 이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요. 이 저를 비롯한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보고 변동률이 낮은 것을 좋아했던 것이 후보 사무관 부동산원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개를 조작하게 하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하동수의 감사 문답서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동수인이 이거는 내가 진술한 게 아니다. 너네들이 장문에서 넣은 것이다 해서 이거를 부정하고 시장까지 그래가지고 문답서에서는 사라졌. 그런데 감사원의 수사유세에 다시 이것이 버섯 신청. 정상훈 의원님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확인해. 그때 현장 조사에서도 확인을 했어. 이거는 명백히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요? 어디 법무장관이. 감사원 문답서에서 피조사자가 빼달라고 내가 진술을 안 했다고 요구해서 것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서에 그대로 다시 등장해도 이건 허위 공문서 이건 처벌받아야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수찰 쪽에 넘긴 감사원에 청와대가 국토부에 연락한 날짜가 2000년 12월 10시인데 저녁인데 국토부가 카톡으로 풍산원의 지하의 선동률을 조작한 게 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 오히려 청와대하고 뭐가 연락한 시간과 풍산원이 연락한 시간보다 5시간은 늦는데 마치 청와대가 이걸 지시한 걸 해서 조사가 작성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게 하동수 씨 정인의 주장. 다음 계절에 심지어 윤성원 차관 여기 나와 계신데 잠깐 나오세요. 이 검찰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은 윤성원 차관이 이게 뭐 공개 관련해서 조작해서 좀 하자 그런 거고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검찰의 왼쪽에 검찰의 증거 조작 감사검찰 조작권에 들어가니 그런데 실제로 카톡 상에 보면은 맨 밑에 오른토부 차관은 공개 자료는 앞으로 내 꿈을 꼭 내길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빼고 마치 국토부 차관이 부동산원에 지시해서 공개를 조작한 것 이런 검찰조차도 조작 맞습니까? 저 문구는 틀림없이 인허가 공급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잘 만들자. 그리고 앞으로는 차관한테 보고한 다음에 좀 하라. 그런 의미인데요. 저 공급 공개 보도 자료는 앞으로 뺍니다. 그런데 더 그는 위에는 지금 보참을 안 받은 이게 차리 제출한 그 목록 어디 부동산원 직원 어디지도 감사 수사하지도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뭐냐면 그래 저는 총량 목록 뽑은 게 저 대화가 증거 한번 몇 번에 어디에 있는 건 오늘 오후까지 한번 봤습니다. 증거 기록 재판의 전체 증거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내가 그만한 그 가운데 그리고 2억 200개는 검증을 그래서 감사관 이게 왜 조작 그래서 쪽에 사람 올린 거는 감사관이 낮춘 것만 뭐냐면 끝까지 공개 조작 뭐라 그래서 아무튼 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법원행정처차장님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과정에서 이거 아니에요 라고 줄까지 다 치고 하동수 증인 같은 경우에 줄까지 다 치고 도장까지 딱 찍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 의뢰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올라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곽규택 의원님도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감사원에 가서 봤잖아요. 감사원에 가서 보다가 가셨구나. 그것까지 안 보셨구나 그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열람을 했더니 그게 그대로 수사 의뢰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실이 뭔지 뭐가 뭔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그렇죠? 법원에서 잘 알아서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게 올라왔는지 확인해야 된다. 진실을 판단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법원 신뢰 다 떨어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실을 규명해줘야 되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감사원조차도 다시 바뀌었어요. 조작이란 말이 조작이 아니고 수정이. 스스로 윤석열 감사원이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다음은 김동화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이진아 증인 발언 똑바로. 네, 증인 지금 수원지검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죠.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한창인 2023년 5월 당시 증인은 개별 검사실 소속이 아닌 사건 접수와 처리, 배당 등 수사 지원을 하는 수사과 소속이었죠. 2023년 5월 직원 배치 잘 모르십니까? 예. 배치표에는 아마 그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은 이런 공식 업무와 다르게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근무하셨죠? 예, 5월 달에는 맞습니다. 다음은 2023년 5월 19일 이화영 피의자 신문조서 하단의 서명 부분이 박상용 검사 이름과 증인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있습니다. 당시 박상용 검사실 소속으로는 쪽으로 김춘환 원대로 수사관이 있었는데 이 수사관들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수사과 소속인 증인이 작성했을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5월 17일, 19일, 20일, 23일 여러 증인이 검찰 주사부 이진아라는 이름으로 날인을 찍으셔서 왜 이렇게 수사에 관여하게? 제가 소속은 수사과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무는 쌍용 검사님하고. 왜 배치표와 다르게 거기서 근무하게 되셨어요? 저도 지금 수원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네요. 그게 아마 형사 육부 소속으로 했을 경우에 금평, 이게 7급 부사보 같은 경우에 금평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때 당시 인사 담당. 업무 실제 업무 배치표와 다르게 근무하라고 누가 지시는 제가 그냥 그렇게 국가에 하라고 했어요. 성무과에서 지시를 했어요. 저희가 이게 수원지검 전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지금 다 집중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이화영 수사입니다. 증인이 보고자로 서명되어 있는 5월 22일과 25일 이화영에 대한 수사 문서 중간에 보시면 변호사 설주환 참여하에 진술을 청취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음 화면. 자, 5월 22일, 25일 수원지검 외부인 출입 내역이 설주환 변호사가 출입했다는 내역이 전혀 증인 당시 설주환 변호사 보고 저런 수사보고서 작성했어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당시에 수사보고서 작성할 때 증인께서 다 작성했죠. 출입 기록상 실제 출입 안 된 변호사가 출입한 것으로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본인이 작성했잖아요. 날인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하신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 화면 201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그날 출정일지와 수사 과정 확인서. 실제로 이화영, 유성태, 방용철 등등은 8시 30분에 수원지검을 떠났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수사 과정 확인서 몇 시에 이 사람들이 나갔냐? 16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시간 반이 18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반이 사라졌습니다. 증인이 왜 시간을 조작해서 적었나요? 이날 연어 먹고 술 마셔서 시간 조작한 거죠? 아니요, 전혀 확실히 아닙니다. 왜 시간을 조작해서 적으셨어요? 시간을 조작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실제랑 다르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바빠서 아마 오타일 것 같습니다. 오타라고요? 그날 뭐 한다고 바쁘셨어요? 같이 공무원들 모여있는데 같이 있었죠?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혐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때 당시 선배님하고 여러 선배요? 지난번에 나왔던 준환. 그래서 수사업이 많아서 위에서 조사를 했어요. 당시 피신조서 작성이 안 됐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왜 거짓 증언합니까? 당시 피신조서 작성했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지금 허위진. 자, 저때 수사보고, 한 가지 수사보고서나 저 확인서 사후에 적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놓쳐가지고 향후에 그 기자들 불러가지고 날인 좀 해달라 해서 사후에 적은 적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바빠서 한두 번 정도는 사후에 적은 적이 있다고요?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왜냐면 그것도 다만 다 확인을 해본 것을 해서 아까도 오타를 냈다면서요.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오타를 내면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이화영 부지사가 증언으로 한 얘기입니다. 사후에 만든 정황이 있다. 면담 보고서의 양식이 똑같고 양식도 다 똑같습니다. 사인했던 김성태나 저의 사인이 다 같은 형식으로 사인이 되어 있고 근데 본인은 그런 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증언 사실 안 기억이 나죠. 증인 기억남에도 안 난다는 우증인 거 아시죠? 수사하시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1313호 검사실 내 영사실 근처 영상조사실이나 창고에서 공범들 모아놓은 적 있죠? 공범들 모아놨다기보다는 김성태, 박용철, 이화영 한 자리에 모아놓은 적 있죠? 그거는 잘 기억나죠. 평가원에 모아 있었다는 거는 시에 조사를 하고 있던 것도 있었죠. 조사 안 한 적에는 그렇게 앉힌 적이 없다. 무슨 없다로 대답해 보세요.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아가지고. 아니 명확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본인 수사하면서 당연히 공범들 불리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당연히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할 자신 없죠? 없다라고. 정확하게는 지금 인사 업무 하신다고요? 예. 장관님 증언하는 내용
의원과 지금 제시된 자료 보셨죠? 예, 매우 조사가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렇게 조작 수사에 윗선의 인사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선 검찰의 일반 수사관들의 인사는 장관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전체 수사 과정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은 증인 선서했습니다. 여러분은 청문회장에서 증인 선서했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요. 일을 아주 잘하고 있고, 여러분이 경기도에 몇 박 며칠 한 달 동안 진을 치고 했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조작을 해도 진실은 진실대로 남아갑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이주화 수사관 증인 위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아닐까? 감쌀 걸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감싸야 될 걸 감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쌀 걸 감싸세요. 모든 게 증거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다음은 곽규택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이에요. 김성태 증인 이쪽으로 좀 와주실래요? 거짓말이세요. 예,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지금 우리 국정조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언론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방용철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서영교 위원장이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받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고, 그러면서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오남을 안 내는다 이렇게 주술한 것도 보셨겠네요. 그 방송 봤습니다. 예, 사실과 같습니까? 방금 이제 좋아요. 그러면 예, 2019년 7월경에 본인이 필리핀에 갔던 건 맞습니까? 김성태 증인 본인이 그것 또한 그거 답변하기 힘들어요. 재판에 영향이 그 재판 내용에 앞서서 본인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 그걸 확인하는. 이것 또한 조경식 씨라고 알죠. 지난번에 여기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2019년 7월경에 김성태 증인이 필리핀에 있을 당시에 김성태 회장하고 조경식 본인이 같은 호텔방에서 침실도 내일 같이 쓰고 계속 같이 있었다 그러던데 맞아요? 서울고검 TF에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국정원 증인, 국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500만 불 300만 북한에 지급한 그게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에서 주가 조작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김성태 증인 본인은 주가 조작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주가 조작은 제 재판에 관계없기 때문에 예. 어떤 근거를 조작이라 하면 또 이제 형의가 있어야 되는. 예. 제가 태국에서로 주가 조작이라 조사 자체를 받은 게 검찰이 저를 봐줬다 주장. 그래요. 그러면은 악나는 검사들이 저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 친 사람 뭘 봐줬다고 얘기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직원도 나와서 증언을 하고 주당 의원도 하는 말씀이 금융감독원에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관련된 다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당시에 검찰에서 김성태 증인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증언 관련해가지고 봐주려고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안 했다는 취지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주가 조작을 위해 가지고 800만 달러를 썼냐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조작이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적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북한에 관련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IR을 송치할 수가 조작.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7일 날 연어회 술 파티 그건 뭔지는 아시죠? 주장되는 내용이 관련된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날 실제로 쌍방울 직원이 음료수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검찰청 안으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김성태 증인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답변. 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건 그만. 아니 소주를 드셨냐? 연어 먹었다고 이게 일에 무슨 관계인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중선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예. 그리고 무슨 커피 먹었네 교도관들이 저희들 저 수발을 들었다는 저도 매일매일 조사가 들어가면서 다 중국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거기서 저희 직원들 만나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발을 봤어. 전혀 검찰이 물론 자주 가다 보면 검찰 직원들과 친해져서 정이 들다 보면 예를 들어 냉커피 한 번에 주사하면 일단 김밥 먹다 한번 걸려가지고 그동안에 엄청 저 사진 건든지 그냥 창피해서 먹어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무슨 죄송하지만 원님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증인이 알게 된 게 대략 몇 년 정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에 20년 좀 넘었어. 그렇죠. 물론 이화영 씨가 쌍방울에 뭐 근무한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증인의 관계에서 이화영 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김성태 증인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화영 씨가 그에 따라서 증언을 할 그런 관계인가요?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나이가 위치가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늘 아침에 그 법사위원장 부속실 같은 데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셨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부속실인지 모르고요. 알겠어요. 예. 옆에 물 한 잔 지나가다가 물 한 잔. 알겠어요. 근데 거기가 법사위원장 부속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회 방호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CCTV를 열람하려면 CCTV에 등장하는 김성태 증인이 등장하는 화면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CCTV 확인 그러니까 검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봤습니다. 네, 거기 잠깐 김성태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서영교 위원장실에 와서 서영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뵌 예, 들어가자. 다음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태 증인 발언대로 준비한 것은 다른 것이 증인의 좀 의미가 있어. 확인 쌍방울 계열사 나노 승림에 대해서 수원지검 그다음에 애검 한부패 기획관까지 보고된 수많은 수색과 또 수사 흔적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금감원에 가서 당시 금감원이 수원지검의 요청에 의해서 쌍방울 계열사들의 시세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조사했던 1000페이지에 우리가 기록을 봤는데 쌍방울 계열사 주가 조작,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외국 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 외국 나가서 태국에서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조사 안 받은 거의 제 기억에는 프로인데 조사 안 받았습니다. 당시 김성태 증인은 태국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조사를 안 받았겠죠. 예. 그렇지만 거기 비서실장이라든가 미래전략본부장이라든가 아까 쌍방울 직원들이 그 가혹한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검찰에서 어떤 불륜 사실을 퍼뜨려서 가족 간에 불화도 만들었다는 그런 증언을 이 국회에서 법적으로 했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제가 여기서 짧게 답변하세요. 조사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등등의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고강도로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건 나중에 제가 안 받았다. 자, 다음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모인 카카오 단방에서 N활성화, 즉 나노스에 대한 이거 주가 부양하자라고 하는 그 단톡방의 댓글까지 다 검찰에 압수수색되어서 주가 조작의 증거로 확보가 되었는데 이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 단톡방에는 방용철 부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증인이 증인의 부신처럼 애지중지하는 증인과 함께 국회에서 계속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방용철 부회장 들어가 있고 김영수가 뭐 하는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핵심이잖아요, 핵심. 우리 장갑이라는 사람이 김영수, 박철준, 송진아 차장 등 그 라인들이 다 그 단톡방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도 N 활성화 부탁료. N이 뭐야? 나노스 주가 부양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나노스 댓글 달아달라. 댓글이란 말 쓰지 말고 나노스 부양글 써지 말라. 이 극히 일부분이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건데 그 당시 쌍방울에서 핵심 라인들이 조직적으로 주가 부양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확인된 사실 아니니까. 금감원에서도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보내주셨을 때 금감원 원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요. 수원지검에서 다 알고 있네? 그런 얘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 국회 자리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가 조작을 몰랐다, 안 했다? 이거는 거의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얘기할게요. 엄영수 비서실장은 또 뭐라고 했냐면 엄영수 씨는 증인의 비서실장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 조사에서 IR 자료 쌍방울의 투자 협약서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합의한 것을 가지고 IR을 하면서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노주가도 움직였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고 김영수 미래전략본부장이 청문회에서 초기 수사 때 방북비용 대납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주가 조작만 수사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증인은 지금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주장이 다 틀린 수도 있는 말씀하신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인정 못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은 주가 조작이면 그 액수에 비춰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제가 기소된 얼마나 기소된지 아십니까, 의원님? 처할 저 800억 이상 그럴 위험 부담이 있고 또 불법 수익 자금에 대해서는 수백억 혹은 수천억을 추징당
당할 수 있으니 그런 타협적인 혹은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저는 넉넉히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든가 또 쌍방울 임직원들의 단톡방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증인이 눈 가리근다, 눈 가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거짓말한다고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019년 7월 1일자 쌍방울 내부 문서에서 협의 안건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추진, 여기 회장님은 증인입니다. 증인을 방북하도록 추진해야 된다. 쌍방울 내부 문건에 있어요. 거기 보면 회장님의 방북 문제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3자 합의로 추진하자. 이거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니 불리한 것은 다 답변을 안 하고 왜 자꾸 진실 있는데 실체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 다 드리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난리를 필 건데 어떻게 다 말씀을 그러니까 난리를 피는 게 아니라 이게 쌍방울 내부 자료에서 증인에게서 다 보고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계속 이 조작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주가 조작 때문에 검찰을 봐줬다 그러는데 제 기소된 금 횡령이 800억이 넘는데 주가 조작 뭐 부당한 몇 푼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느 검사 누가 수사검사 와 있는데 저 악랄하게 수사하는 저 검사가 저희 여동 바람 핀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둘이 이혼했습니다. 김태현이 저 보도한다고. 전반부에는 증인 한 번도 이 검찰에다가 제 변호인들 수사 초기에는 저를 다 해달라는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수사 초기에는 증인도 직원들 부산에 있는 선처해달라고 변호사들 자 그렇게 들어보시죠. 횡령이나 배임이라든가 수사 초기에는 증인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고강도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을 잡기 위해서 증인의 임직원들을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증거를 따라서 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수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그리고 지난번에 금감원에 우리가 현장 방문에서도 밝혀졌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쌍방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거 수사하지 말아라. 허위공시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싼 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라라고 현장의 부원장부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게 꼭 그러면 그 사람 이기는 시기가 그 사람 언제 잡아다 조사해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당연히요. 그게 2023년 5월달 그 즈음 아닙니까? 아니 증인이 연어수 파티 나갔을 때 증인이 자기 비서실 쪽 사람들한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술 한잔 해야겠다라고 아니 그 접견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거짓말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원님들께서 접견 녹취록을 다 들어보시면 그 안에 지역살이 하면서 독받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주를 샀는가는 나중에 나와서 이 방송 나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5월 17일 박상웅 증인 5월 17일 1013층에 가 있었죠, 수원지검. 예, 자 5월 17일 13층 박상용 검사실에 있었죠. 예, 5월 17일 밤 6시부터 8시까지 있었죠. 1시 50분 2시부터 그렇죠. 1시 50분부터 있었고 네, 여기에 태그 기록 이게 우리가 받은 자료로 박상웅 태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5월 17일 날 검사실에 갔던 건 맞죠? 예, 5월 17일 아까 말했던 박상용 검사실에 김성태, 이화영 그리고 방영철 셋이 같이 가서 같이 있었고 오늘은 결전의 날이다라고 했던 아까 김성태 증인의 말처럼 오늘 소주라도 한잔해야 한다. 석수병 이야기가 나온 그날 요 태그 기록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박상웅 증인도 그날 13층에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오늘은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1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본회의가 2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